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블랙입니다. 최근에 한국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하면서 여러분의 숨통을 트이게 해줬습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로버트 캐플란 댈런스 연은 총재가 한마디를 하셨죠. 델타 변이로 지금의 테이퍼링을 늦출 수 있다는 한국 같은 신흥국의 가뭄의 단비 같은 발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 증시도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만족을 하십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수익 중이신 분들은 더 큰 수익을 거두고 싶으실 테고 아직도 여전히 본전에 목마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봅니다. 그런데 아쉽지만 올해는 작년과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아니죠. 이게 지금 평소의 한국 주식시장입니다. 한국 증시는 늘 박스권을 그려왔었고 작년이 아주 많이 유별난 시장이었다고 봅니다. 그때는 대충 사도 묵혀두면 오르던 시기였습니다. 작년만 올랐고 올해는 재미없다. 그럼 이제 다 포기하고 올해 농사를 이대로 망쳐야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를 알아야 여러분들은 앞으로 증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 주식이 반등한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이게 찐 반등일지 일시적인 반등일지도 구별해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지루해하겠지만 저는 좋아하는 과거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시계를 작년으로 돌려볼게요. 작년 3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중국발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졌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가 오면서 전 세계 경제가 모두 주저앉았습니다. 2008년도 경제 위기는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이번 위기는 중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 모든 경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미국은 무제한 양적 완화, 제로 금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중국과 유럽도 돈 풀기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보통 그 나라의 경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나라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파악합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돈의 값이죠. 돈 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돈 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가 주저앉고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미국과 중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녹색, 중국은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미국의 국채 금리는 왼쪽의 Y축을 보시면 되고 중국의 국채 금리는 오른쪽의 Y축을 보시면 됩니다. 팬데믹 때에는 전 세계 경제가 주저앉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국채 금리가 모두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에는 미국과 중국의 국채 금리가 최대 2.3%나 차이가 났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신흥국 증시가 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시장의 흐름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2월달 중순에 중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피크를 치면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미국도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긴 한데 중국의 국채 금리가 더욱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미국과 중국의 국채 금리 차이가 1.6%, 1.6%로 많이 좁혀졌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전 세계 경제가 꺾이고 있지만 중국이 훨씬 더 빠르게 꺾이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적인 성장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국에 비해 상대적인 성장이 중요합니다. 미국 화폐인 달러는 글로벌 기축통화이자 극강의 안전자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보적인 성장이 나오면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게 됩니다. 세계의 나라 중에서 미국의 성장을 견제해줄 나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국이 될 수도 있고 유럽도 될 수가 있겠죠. 물론 한국도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나라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야 세계의 유동자금이 미국으로 덜 유입이 되기 때문에 한국 같은 신흥국 증시가 오를 수 있습니다. 작년 3월 팬데믹 때에는 모든 나라의 경제가 좋지 않았고 그래서 모든 나라가 돈을 풀었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올랐죠. 그리고 작년 하반기 때에는 중국의 성장이 미국보다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글로벌 스마트머니가 미국으로 덜 유입되면서 한국 증시에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코스피 지수가 올해 초에 어떤 나라의 증시보다 가장 강하게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떤가요? 미국의 백신 보급과 바이든의 인프라 부양책으로 인하여 지금 미국의 독보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유럽과 중국의 경제 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영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중국의 제조업 PMI 역시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도 미국이지만 다른 나라의 경제 지표가 더 크게 꺾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글로벌 자금이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것으로 인해서 최근에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이탈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네요. 이런 독보적인 성장이 나오는 여부를 판단하는 것 중 하나가 달러 인덱스가 될 수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글로벌 화폐 대비 상대적인 달러의 가치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 값이 올라가면 미국의 성장이 독보적으로 나오고 있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은 2021년부터 달러 인덱스가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 경제가 제대로 회복이 됐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미국의 독보적인 성장이 지속될 수가 있을까요? 유럽과 중국의 성장은 늘 미국에 뒤지기만 할까요? 보통 성장은 어떤 식으로 만들죠? 돈을 풀어서 만듭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유동성 공급량 조절, 즉 테이퍼링을 시도하고 있는데 마냥 유럽과 중국에서 돈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자국 화폐 가치가 툭툭 떨어지면서 자금 유출이 발생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 댈런스 여는 총재의 테이퍼링 지연 발언이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유동성 공급 조절을 늦추겠다? 그럼 중국과 유럽에서는 돈을 더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겠다. 그동안 경기 회복을 해보겠다. 이런 기대감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댈런스 여는 총재 발언 직후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미국의 8월달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가 나왔는데요.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작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사 첫 번째 문단만 가볍게 보겠습니다. 7월 종합 PMI는 59.9에서 4.5포인트 크게 저하했다. 그래도 경기 확대와 경기 축소를 가름하는 50은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 경제가 다 같이 성장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경제가 꺾인다고 하면 중국과 유럽만 꺾이는 게 아니라 미국도 함께 꺾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달러 유동성 자금이 미국으로 흡수되지 않고 전 세계에 골고루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경기 확대와 경기 축소를 나누는 50은 넘었다고 합니다. 즉, 경기 확장 국면은 유지되는 가운데 경제 지표 추세가 조금 꺾여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수치가 50 아래로 떨어지면 큰 폭의 증시 하락도 각오하셔야 될 거라 봅니다. 그럼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지금의 반등이 일시적일지 찐 반등일지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은 일시적인 반등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글로벌리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죠. 지금은 테이퍼링 지연 발언으로 인해서 약간의 숨통이 트였을 뿐입니다. 앞으로 증시가 지속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델타 변이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지 이것을 꼭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